요새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치이는 일들이 아침부터 막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많아가지고 결국은 어떤가 좀 관련되는 그런 게 많죠. 오늘 뭐 받아야 될 때는 못 받고 뭐 해야 될 때는 급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앞전에도 그렇고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어떤 직종의 변환이라든지 그러면은 전에 회사를 다니시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또 막막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중요한 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만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교육 듣고 저 교육 듣고 이 교육 듣고 저 교육 듣고 이 교육 또 듣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실제로 딱 한번 안 해보면은 모릅니다. 대신에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3시간짜리인 줄 알았다가 3시간짜리 곱하기 6이라고 했을 때 제 나름대로 그냥 막 잡아낸 것들이 저는 이제 호심을 맞춘 게 실제로 그냥 뭐 역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데 있는 거 말고 실제로 그냥 느낄 수 있는 걸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제 경험담도 말씀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도 넣고 하는데 실제로 스타트를 딱 안 해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맴돌거든요. 주변에. 그러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도 아주 잘 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시장 조사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할 때 아이템이 한 6개, 7개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자재 아이템. 그래가지고 딱 스타트를 하니까 1번 꼬표 안 돼. 2번 꼬표 3번 꼬표 3번 꼬표 되니까 이제 점점 불안해지고 4번 꼬표 실제로 시장조사 했을 때하고 또 막상 뛰어들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또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이제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를 좀 빨리 하는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하면은 이야기가 just start, you will see 해보면은 보이는 그 다음부터는 조그마한 것들이 계속 걸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뭐 은행 갔다가 뭐 안 들고 와가지고 다시 받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마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걸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되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경험이 돼가지고 아이템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러면 다른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고 결제 방법 자체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게 결국 가니까 이렇네. 그러면 내 나름대로 경험이 생겨가지고 또 선회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스타트를 한번 몇백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은 샘플 이런 거 있죠. 샘플 이런 거 한 번만 수입해가지고 막 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막 흥분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안 나가지만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내가 안에서는 한번 이 시행착오 비용으로 한번 들여볼 수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한번 트라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게 많을 겁니다. 무역근무 유관업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수출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트레이더 뭐 여기서 오파상 같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기타 등등 뭐 포고드나 은행이나 관세사나 뭐 등등 이야기를 조금씩 할 건데, 예, 한번 보십시다. 뭐 수출업자는 뭐 하는 것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해외로 파는 건데,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걸 갖다가 바로 이제 해외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수출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 보면 반송 수출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다 물건을 들여가지고 통관을 안 하고 그냥 도시 창고만 놔둬놨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전부 다 금액은 인정 안 되고, 수출 금액은 그 나간 분, 들어온 돈만 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에 국내에 있는 걸 갖다가 사서 뭐 3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이 수출 금액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00만 원에 다른 데 갔다가 이걸 갖다가 2천만 원에 팔았다. 그 차이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금액이 중요하냐? 먹는 거, 하품만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출이 인정이 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들,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지원 받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매출도 뭐 잘 된다는 거 하고, 뭐 조금 오대도 나고, 그런 부분에 오프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겁니다. 네. 해외에 있는 물건을 이제 그 업체를 대신해가지고 내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맡아가지고 그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오프상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그리먼트를 맺을 때, 자, 그러면은 네가 사서 팔래? 안 그러면은 네가 팔아주고 그 커미션만 먹을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커미션만 먹겠다. 그거 왜냐? 내 이쪽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다른 그 원자재를 했었고, 그래서 커미션만 먹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지사장으로 있지만은 그 대리점들도 있거든요. 그 대리점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점들이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놓으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알고, 한국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하는데, 본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얼마에 파는지 노출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10억이 받아와가지고 내가 10억만 지불만 해주면 되지, 15억에 팔든 20억에 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10억을 이렇게 팔고 5천만 원만 먹고 1억만 먹으라 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걸 제재를 하니까 자기는 더 해가지고 더 마진 올려서 더 잘 팔 수 있는데, 그걸 저쪽에서 이제 제재를 하니까, 제재를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거래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국내 이제 큰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내 조그마한 업체하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거 하냐, 그냥 뭐 다이렉트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 피 받아라 이렇게 돼요. 예, 그런 이제 오프상을 하는데, 오프상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샘플부터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내가 국내 시장을 한번 또 이렇게 하는 시장, 네? 우리나라 공장도 많고, 좋아. 설득을 해가지고, 그럼 네가 한번 팔아봐라. 샘플을 들고 와서 여기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샘플을 해가지고, 자, 테스트를 해야 돼. 그냥 아이템 이게 맞다 해가지고 받아가 못 하잖아요. 리스크도 크고, 진짜 찾는 건지 찾는 게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거래부터 일단은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가서 샘플 무작정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 가격은 이 정도 선입니다. 품질은 좋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한번 해보자.
그걸 들고 가는 하여튼 받아 들고 가면 그 샘플 테스트를 해보겠다. 네, 해보십시오. 합니다. 샘플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수입을 하든 물건을 들고 오든 딜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가격을 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다른데 왜? 우리가 그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뒤에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저는 그 다음이라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어떤 그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석탄을 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원자재들이 나오는데 계속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걸 받았는데 제 나름대로 필요로 막 정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게 분명히 어떤 세라믹이나 이런데 뭐 네? 그런 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내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찾는데도 깜짝 놀라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런 거 관심이 있을 때마다 뿌리를 해요. 뿌려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있을 때도 그랬죠. 저는 이런 아이템을 영국의 저희 트레이더들한테 나는 이런 아이템을 인도네시아에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에이전트 그림은 다 상관없이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나왔어요. 몇 군데 ABC 업체가 이걸 쓰고 있다고 왔어요. 이걸 들고 갔습니까? 들고 가가지고 제가 좀 여러 번 컨택을 하고 샘플도 들고 가가지고 보여주고 했죠. 샘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말이 달라요. 우리 지금 호주에서 키로당 1,500원에 받고 있다. 뭐 1,400원 정도, 1,450원 정도에 가능합니다. 샘플 한번 들고 와보십시오. 이 샘플 들고 갔단 말입니다. 샘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맞으면 딜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하는데 가격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님 우리 지금 호주에서 1,500원에 잘 받고 있고요. 호주 품질 좋고요. 호주 품질 좋은데 이거 업체에서 호주 거 아니면은 조금 이야기 드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 사장님이 그러면은 그리고 호주 거 대신해가지고 남미 거 잘 쓰고 있습니다. B급으로 해가지고 B급으로 해가 1,300원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 그럼 지금 사장님 호주 거도 아니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 우리 A급 있고 B급 있는데 B급보다 가격이 낮아야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데 이거 처음 하고 저는 그러면은 그 과정까지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았겠습니까? 샘플을 갖다가 들고 있다가 부산에도 가고 김해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랬는데 고생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여기 가도 별 재미 없어 저기 가도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걱정이 항상 많이 해요. 내가 한국에 맡아가지고 이 아이템을 들고 와가지고 인도네시아산 이 아이템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거 내가 잘하면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안 됐습니다. 자, 안 됐는데 다음에라도 이걸 갖다가 내한테만 다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내 빼고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막 어떤 어그리먼트 이 사람하고 내하고 막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확 정보를 숨기죠. 국내에 있는 그거 가르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거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내가 집 보러 갔는데 주택 보러 가가지고 주택 보러 갔는데 그때 딱 전화 왔더라고요. 전 주택을 한번 보고 싶어 갔는데 그 부동산 아줌마가 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아줌마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예 사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다음에라도 접대놓고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고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입니다. 딱. 그런 걱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 회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너 공장까지 찾아가고 다 보고 했는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줘?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에이전트다 내가. 어제 그 사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공식적인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공식적인 에이전트도 있고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 독점인 거예요. 독점. 한국 시장은 당신 독점인 거예요. 익스클루시브가 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극장은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맺을 때 1년 단위로 맺고 2년 단위로 맺고 한데 퍼포먼스를 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테크나바라는 업체를 알려줬듯이 뭔가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중간에서 하는 사람이 기술력이 있다든지 네트워크가 굉장하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해가지고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막 압박한단 말이에요. 뭐하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서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건 뭔가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맺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하는 거는 맺었나? 이렇게 맺어요. 맺는데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하냐? 안심이 되잖아요. 네? 내가 저 사람의 에이전트다. 근데 이게 그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가가지고 저 사장님 마찬가지로 농기계를 파는데 농기계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내가 이 회사에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에이전트다. 그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것도 스페어 파트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선업 경기가 한창 좋을 때 어떤 기자대에 대해서 스페어 파트가 쫙 있는데 이거를 딱딱 정해진 에이전트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만 이 시장 이 사람한테 팔고 이 시장한테 이 사람이 팔고 뭐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그 막상 시장을 가보면요. 이 사람이 이 시장에 와가지고 에이전트 어그리먼트를 갖다 막 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페이크로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반칙을 해? 반칙을 하는 게 그게 저기 우리 저 일상적인 서로 관계하고 실제로 저 맞벌이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저걸 무너뜨리고 방법을 찾아서 이걸 나한테 갖다 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그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 저기 예? 축구 이런 거 안 봅니까? 예? 축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반칙도 해야 돼요. 지금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너 좋게.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 하고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키워요. 이 부분은. 하나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포탄을 들고 오는데 현지 아주 잘한다는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을 고용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스타를 줬는데 이 사람들 소싱을 내가 탁탁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데 이거 자꾸 이거 결과가 멀쩡한데 한국에만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결과치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야, 오케이.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알아서 찾을게. 했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어디랑 해가지고 이걸 공급을 해줘. 7만 톤. 얼마냐? 40억이다. 제일 처음에 돈을 선물을 갖다가 6억을 먼저 줍니다. 6억 딱 줘. 이렇게.
있는데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 2명은 오포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권리를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저한테 이제 권리를 빼앗기고 제가 찾아가지고 다른 데를 우리 쪽에 공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권리를 빼앗겼어요. 이걸 딱 지불했는데 와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우리 그때 저 같이 있던 이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 이사 이 다시 생각해가지고 너무 주변에 잡소리가 많이 들려요. 어떤 잡소리냐면은 저는 이 사람들도 이제 아주 오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듀 딜리전스 이거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발리에서 전화 오고 이 이사한테 제가 박 이사님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누구 벌써 나갔다. 어떤 문제냐? 얘들이 이 이사한테 다른 이사한테 말한 거예요. 전부 다 화병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우리들 몰래 이 여자 사장이었어요. 여자 사장이 자기들 2명을 불러서 딱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희가 중팍을 손을 봐줄까? 좀 이렇게 레슨을 줄까?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레슨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6억 일단 받았잖아요. 6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공급은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품질, 엉망진창인 품질을 갖다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막 새벽 2시, 3시에도 막 여기저기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뭐 배가 내일 나가는데 배를 잡아줄까? 경찰을 보내지 되지 않나? 새벽 3시, 4시에.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문제없이 다 끝났어요. 배 싣고 다 나갔어요. 품질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품질 문제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원자재에 대해서는 로우 머티리얼이 자연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떨어진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돈 다 줬거든. 너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나는 너네들을 이렇게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까지 받으면서 나 이거 다 했다. 계약서대로 딱 조항 매겨가지고 페널티 달라. 대신에 그래 해주면 장기로 간다. 약간의 내부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페널티를 2억인가요? 돌려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면서 그냥 제가 이제 오케이 고맙다 하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자기네 약속이 있다고 뜨는 거예요. 저보고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같이 미팅을 하다가 사람이 뜨니까 급한 일이 간대. 가방 조심하고 빨리 오늘 집으로 가라. 알았다. 고맙다 하고 왔는데 가방을 열었는데 2만 불이 돼요. 2만 불이. 수고했다는 비용을 2만 불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런 그래들이 파다한 겁니다. 그래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이제 그걸 받았지만은 이 친구들이 그렇게 그걸 안 뺏기려고 이랬던 건 뭐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하시지만은 해외하고 거래할 때 이런 뒷거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깨끗한 데 계셨습니까? 있는 데는 또 있거든요. 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 일을 하시게 되거나 뭐 하실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유도리 같은 거는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오파 중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경쟁이라든지 견제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원자재만 그러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쭉 하다가 예? 갑자기 탁 손해를 한다. 이 사람 맞불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익스클루시브로 쭉 주다가 갑자기 하나 더 늘린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성과가 안 좋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민감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RGH 트레이딩 컴퍼니에 뭐 슬라이스 이벤트로 지정을 한다라고 해놨거든요.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 저기 들어가냐 그러면은 실제로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하세요. 뭐 어그리먼트의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테리토리가 있고 내가 맞는 분야는 이 지역을 넘지 마라. 한국 내에서만 하고 뭐 일본 내에서만 하고 아이템에 대해서는 뭐 어떤 걸 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지원하고 뭐 아주 그냥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책임 관련, 커미션 관련. 커미션은 뭐 어떻게 하냐? 커미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쪽 회사에서 프린시프에서 저쪽 회사에서 그냥 다 팔아가지고 커미션을 좀 매 건마다 그러면 커미션에 대해서 일정하게 디스커스 해가지고 그럼 주기로 한다. 네? 또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게 그거예요. 그럼 네가 사서 할래? 뭐 이런 이야기. 어떤 게 좋습니까? 중소기업 쪽에서 제품을 판다라고 할 때 예. 스탁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판매 대금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할 경우에라도 이 아이템에서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은 저는 스탁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스탁을 해가지고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사이클도 이렇게 보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그런 겁니다. 회사도 가봤고 안에도 가봤고 악수도 했고 뭐 벽에 걸려있는 뭐 상장도 받고 이랬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안하거든요. 진짜 안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몇 차례에 그게 그 개런티가 되기 전까지는 제일 처음에는 바로 딜 해가지고 성사되는 거 보고 저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거 할 때는 커미션도 안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생각. 무조건 넣고 이 업체가 진짜 진성업체인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을 넣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것까지 파악이 끝났다는 거는 그럼 저희가 계속 물건을 사서 납품을 하고 지금 시제품 만들어서 개발해서 시제품 만들어서 지금 판로를 거의 다 뚫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메이커 쪽하고 지금 익스클루시브를 넣느냐 지금 요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커미션을 받는 게 나은지 그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스탁을 가지는 거하고 커미션을 받는 거하고 조금 그게 다른데 지금 스탁을 가진다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커미션을 받는다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내 돈 주고 사는 거하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이거를 스탁을 가져가면 저쪽에서 뭐 마진을 좀 더 붙여서 팔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쪽에서 제시를 하는 가격을 그대로 넷 프라이스를 받아서 견적서를 던져주고 여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거는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에 10불이다. 그럼 10불에 대한 넷 프라이스 받아서 제가 바이어 쪽에 이거 15불이다. 그럼 5불의 차익이 나면 5불에 대한 거는 메이커 측하고 따로 해서 뭐 5대5를 나누자. 그렇죠. 아니면은 그 10불에 대한 커미션은 몇 프로를 달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은지 어느 정도 자금이
유동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불로 해가지고 넷을 받아가지고 15불에 던졌을 때 15불에 셉을 하면은 15불로 해가지고 저쪽이랑 이야기해서 5불을 다 가지든지 안 그러면 몇 불을 해가 나누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은 한두 분 그렇게 하시다가 그 필요하시면 이제 내가 사서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딜이 안 됐다 그래요. 이제 처음 하신다고 그래요. 딜은 몇 번을 계속 했었어요. 예. 제품을 계속 사서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예. 저희도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뭐 하고 있고. 이게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가지고 저 물건을 바로 사셔가지고 붙여가지고 하시는 게 괜찮을까. 아까 스탁을 가지고 한다면은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놔두놓는 거죠. 놔두놓고 있다가 스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스팟으로 해가 샀다가 바로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스탁으로 했다는 거는 물건을 해가지고 대놓고 있다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그때 팔고 별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겁도 났었고 하고 한 번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도 싶었고 이게 충분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런 아이템에서 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솔로, 익스클루시브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뭘 나와 있는데 안 보이네. 예, 여기 보면은 글로벌 베이직 익스클루시브 세일즈 앤 프로모션 라이트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non LME 메탈, 이게 LME 메탈 내가 이런 메탈들이 그 어떤 스탁 익스체인지 같이 그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인덱스가 뜨는 거예요. 인덱스가 뜨고 이 가격은 얼마 이게 계속 뜨는 거거든요.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 LME 메탈은. 근데 안정적인 거고 그리고 퀄리티가 보증이 되는 거고. 근데 non LME 메탈에 대해서는 익스클루시브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 LME 메탈에 대해서는 뭐 독점은 못 준다 뭐 이런 내용. 그 커미션은 저기 명시를 안 하고. 커미션 저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건바이 건으로 해가 이렇게 아마 매번 다르게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퍼센테이지는 그래도 퍼센테이지 저거는 교수가 있을까요? 예, 케이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이 산정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아주 잘 알았으면 했겠죠.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예? 어마운트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시장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쟁사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계속 해가지고 매일 오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건 해가 커미션 얼마 이렇게 오는데 이게 파악하고 하면은 이게 택도 없는 가격이다 하면은 내 커미션 빼라. 어? 일단은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얼굴을 알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커미션은 회계 처리할 때는 자본료로 해가지고 올 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도 커미션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예. 계장을 자본료 이런 걸로 해서 올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거기서 몇 프로만 보통 치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사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올로 치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체에서 그냥 몇 프로까지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그 따로 한번 그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서 이런 게 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업체에다가
여러 아이템들을 잴 수 있습니다. 내가 인도네시아에는 이 아이템을 걸고 올 수 있고 중국에서는 이 아이템들을 걸고 올 수 있고 그래서 내랑 하면은 뭐 참 좋을 거야. 그래서 하자 이래가지고 했거든요. 일이 많이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사람들 생각 차이인데 그 중국에 있는 내가 그러면 이 아이템을 기초료를 내 중국 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중국 업체에 있는 이 친구가 사장 아들이 그 영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저도 영국에 있었고 영국에 유학을 왔어요. 저는 이제 영국을 떠날 시점이었고 원칙대로 하면은 뭐 사업 모델 자체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이쪽에서 소싱을 하면 제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진을 먹는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뭐 마진을 먹는 이쪽 업체에서 마진을 먹는 수도 있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사람들 생각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소개를 딱 해줬어요. 내가 원래 생각하던 업체가 이 친구고 이 친구 아버님 사장이고 이 친구 유학 갔다. 그러니까 은행 트레이딩사에서 인턴을 시켜주면 고맙고 인턴이 아니더라도 잘 이야기해가지고 딜 되면은 잘 해라.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저도 그때 조금 뭐한 갈까 뭐 갈등은 있었죠. 영국까지 왔는데 뭐 거기 갔다가 막을 수도 없고요. 예? 당연히 컨택이 될 거고 그거 하기 전에 깔끔하게 잘 해라. 잘 되면 뭐 밥이나 사라. 그걸 친구한테.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내가 어떤 회사에 한국 시장을 맡아가지고 다 하기로 해놓고 성과를 못 올리고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막 가리고 막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충분한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는데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겠다. 뭐 한국에 어떤 다른 일이 있으면은 이야기하면 내가 뭐 풀어줄 것이고 급한 일이 있으면 또 뭐 하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서로 소개를 해줘가지고 몇 개월 뒤에 영국 갔을 때 와 난리가 났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둘이서 싸워가지고요. 둘이서 싸워가지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너 어째 그런 애를 소개해준다. 그런 애 아닌데. 또 중국애한테 가보니까 뭐 자기는 별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빠가 그래 돼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그럼 내가 그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글을 만들어 볼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저기 갈 때, 저 광주에 갈 때 좀 길었었어요. 저 3주, 뭐 한 달 가까이 그래 있었는데, 뭐 중간중간에 뭐 물건 들어올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결제를 해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결제를 받아가지고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많고 한데, 들어가는 순간 때부터, 야, 이거 뭐, 들어가서 뭔가 이거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 그래도 한번 저번에 갔을 때 안 그랬거든요. 아주 힘든 격이 있다가 결국은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거니까 딱 한 2주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에서 그 물건 만들어가지고 호수산 그 비치코트를 날라다가 호수산보다는 당연히 싸야 되고 남이산보다 싸야죠. 뭐 이렇게 된 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컨택이 작년 4월이었습니다. 작년 4월이었는데 야 이거 뭐 사실 가져나 진짜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냐면은 그 업체 뭐 제가 샘플 들고 간 거는 B 업체인데 A 업체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저를 좀 도와주려고 이것도 들고 와봐라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가격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하고는 별로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분하고 샘플도 갖다 주고 잘 되고 있는 사이에 그 가격이 저저저 해가지고 끝났는데 이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유 저 박사님 아직까지 그거 하냐? 아이고 사장님 이거 제가 하려고 해도 뭐 가격도 안 맞고 이래 아직까지 한도 못했습니다. 요새 인도네시아 산에 들어오고 있던데 이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아무리 다녀봐도 이게 네 밖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시장에 들어올 가격도 아니었는데 한번 알아봐라. 제가 컨택을 했죠. 제가 원래 하던 업체에 컨택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한테 컨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젠틀 어그리먼트 위드 마이 파트너 포 코리아 마켓. 갑자기 파트너 이야기를 한다. 아니 내가 작년에 쟤한테 가가지고 샘플도 받아고 한국 시장 설명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4개월, 5개월 전인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금방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컨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컨디션이나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익스클루시브냐 나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얘한테 물은 거예요. 어디 그럼 지금 한국에 들어가냐? 한국에 어디 들어가냐? 이 회사에 그럼 이 회사에. 내가 샘플 갖다 줬는데 사장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저기 저 인도네시아 저기 호수산보다 낮고 남미산보다 더 떨어지면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뭐 만 몇전에 시전에 해가지고 이분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컨택한 업체인데라고 또 뭐 이야기도 해놓고 그러면서 내가 뭐 난 늘 샘플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최선 다니는 길이 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5개월 전에 뭐 이런 회사입니다. 현진이라는 회사인데 그래 좋다. 난 다른 데 더 있다. 내 두 군데 내가 더 할 수 있는 데 더 있으니까 거기 내한테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I know about 왜 그 애들이랑 하냐. 뭐 난 지금 내한테 인도네시아까지 니 만나러 갔잖아. 그래 만났잖아. 그러니까 걔들 뭐 행동이 빠르고 나도 행동 빠른데. 네? 그 다음에 뭐 걔들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not exclusive but 한국 마켓은 작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기회를 달라 어쩌고저쩌고 막 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not exclusive agentship. 그러니까 이쪽 업체는 내가 분명히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니한테 계속 그 뒤로 팔로우는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했지만은 구질러미 트라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막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회사 내가 지금 컨택하려는 회사는 그 회사 안 하고 있는 데니까 나한테 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 빌지 않습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예?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이름 좀 알면 되냐? 그 회사 이름 누구랑 어그리먼트 맺은 회사 제 이름 뭐 안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다. 그래서 뭐 이런 회사다. 그럼 괜히 그냥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안 씁니까?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게 언제 그런 결정했냐? 저는 절박한 거예요. 저는 절박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기회가 오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빼앗기고 그 사람들이 못하면 다음에 니 줄게 이러는 거니까 저는 절박한 거예요. 2달 전에 결정했다.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되나 뭐. 그러니까 I just don't want to disappoint. 니도 실망시키고 마이 파트너도 실망시키기 싫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프리벤트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업체를. 그래서 I expect my partner include you. Sorry my friends. Let me try with them first. 그래서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또 마지막에는 또 깔끔하게 끝내요. I respect. 네? 네 의견을 존중한다. 네? Thank you. Sure. Good luck. 끝에는 깔끔하게 해요.
아, 근데 이거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와, 뭐 LG 그게 있는데, 저 체육관에 이렇게 운동하다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오랜만에 전화 온 사람이, 이, 그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 바로 컨택을 해보니까 됐다 그러고. 아니, 이 사람이 뭐 분명히 나하고 몇 번이나 그래 이야기를 하고 이래놓고, 다른 업체 와가지고, 업체 인도네시아 산이 아니고, 그 업체에 있는 그대로 그 아이템을 들고 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 내하고 딜도 한번 안 됐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도 들고. 아휴,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시장을 잘 못 본 거죠. 꾸준히 체크도 안 했고.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한 번씩 연락도 막 하면서 이 아이템을 내가 하고자 했으면은 계속 체크를 하고 보고 했어야 됐고. 비즈니스잖아요. 내가 아무리 컨택을 문제 했어도 결국은 저 사람들이 잘한다는 때문에 내보다 행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이 내가 딱 생각해가지고 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 낫겠나라고 제가 아까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아이템도.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거 힘들게 찾았단 말이에요. 힘들게 찾아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누가 잘한다 물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거 샘플 받아와가지고 샘플을 들고 와서 어느 업체 가는지 다 서치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는데 오우 이거 문자 받고 야 속상했어요. 한 20분 속상했어요 진짜. 20분 바짝 속상하다가 한 20분 이야기했을 거 그러다가 딱 스톱하고 오케이 됐어요. 저는 뭐 바로 다른 데 다이렉트 또 컨택했죠. 다른 데 컨택해가지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오케이 알았다 뭐 내가 네 말고 문화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도네시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혹시 저기 제조사 하면은 난 뭐 광산에 다이렉트로 컨택 찾아본다. 그래 컨택하고 했죠. 그런 ING입니다. ING.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독점이 이렇게 탁 돼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법은 막 그냥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서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 익스클루시브 한다고 떼쓰는데 저런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저런 사람 어떻게 보여요? 저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저 업체랑 익스클루시브를 했기 때문에 저 업체랑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저 뒤통수 칠 그런 회사는 아니구나. 갑자기 더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수소문 해가지고 이거 지금 들어가니까 저 방법 좀 알려달라고 컨택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트레이딩 하는 데서는 번번이 일어나죠. 그 가격 다운 시키려고 별리신 거 아닙니까? 예? 가격 다운 시키려고 별리 된 거 아닌가요? 덜덜이요? 제가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호수산이 갑자기 생산이 줄고 그래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고 물건이 아주 귀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산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오고 나면 이게 안 들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도 저런 게 있어?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왔다 그러니까. 혹시 현진이라는 회사가 현진이라는 회사가 예. 부산에 있는 현지? 현진 아닙니다. 부산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가까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속상했어요. 대신에 이제 저는 아주 좋게 생각했던 게 이 사장님이 저한테 안 알려줬으면은 저도 사실은 지금 이게 들어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이 한번 찔러 보는 거죠. 근데
저분이 또 알려줘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럼 내가 다른 데 더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축구인을 주고 그럼 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그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열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봤자 속상할 때도 많고. 그래서 뭔가 이 히로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야, 이건 내가 힘들게 구한 아이템을 진짜 소중히 생각해가지고 계속 마켓을 보면서 어떻게 변동하는지도 보고 힘들게 만난 사람들한테는 또 이 굳이 뭐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그것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잘 했으면 그냥 안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 9시까지인데 저 5분만 딱 쉬다가 그래 또 하시죠. 네.
말씀하시는 거. 이거 예, 그 쓰시고, 예, 쓰시고 잘 다음 주에. 예. 예. 아, 예,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하시면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신뢰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장 다니면서 이제 월급 받고 이럴 때는 뭐 보는데 이제 특히 무역 같은 경우 물건을 뭐 먼저 받게 되는 수도 있고 돈을 먼저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조금씩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막 추상적인 이 사람이 신뢰스럽다 그렇지 못하라는 단어가 아주 이제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신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꼭 무리를 해서라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때로는 막 저쪽에다가 막 푸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답을 줄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도 왕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결제 조건이나 돈을 결국은 돈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그런 LC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또 그걸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믿고 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드리고 싶고 예.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이템으로 따졌을 때는 괜찮은 아이템 하는 게 좋은 거죠. 잘 안 하는 아이템 하는 게 좋은 거죠.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공부할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참 안 좋은 것들이 수입을 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고서는 구매된 돈을 갖다가 즉시 결제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페이먼트 조건이 나오겠지만 저쪽에서 물건을 제일 처음에 계약하고 얼마를 넣어라. 그 다음에 물건을 다 실었다 얼마를 넣어라. 이런 그게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LC를 한다든지. 근데 뭐 이제 관계가 돈독해져가지고 물건을 넣고 네가 저기 요새 힘들어하니까 네가 다 팔 때까지 기다려줄게. 뭐 그런 경우 생기겠죠. 근데 원래대로 하면 거의 다 뭐 갈 때 바로 돈 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국내 업체에다 공급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설레요. 내가 업체를 찾았다는 것만 해도 설레이고 샘플을 들고 가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설레니까 저걸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제 조건이 보통 이제 물건 넣고 나면은 그달 말에 이제 그 마감을 해가지고 45일 있다 줄게, 60일 있다 줄게, 다음 달에 오늘 줄게,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상황에 닥치면 그때부터 힘들죠. 다들 뭐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하시게 되면은 참 이런 부분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출을
선호를 하고 그런 걸 수 있어요. 리스크로 따질 것 같으면은 아까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받아와가지고 저 업체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아이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공산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확률이 적죠. 근데 큰 재미는 아주 특별한 아이템을 찾지 않는 이상 큰 재미는 없을 거고. 근데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찾았는데 이 아이템이 진짜 왔을 때 특별한지 안 특별한지 그럼 그때 가봐야 돼요. 그런 상품 자체, 제품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설프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들고 왔다가 영 아이템, 아닌 아이템을 들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이나 클레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이템을 찍어내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아이템을 그대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아이템이 있어요. 규격도 다 똑같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아이템에 뭐 하면은 다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템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내가 저 공장에서 아주 이제 탁 맞춰가지고 서로 이 공장에 딱 그 맞는 아이템을 공급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돈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했었어요. 했는데 이거 뭐 8천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한 2천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하는 게 마진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야 이거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 샘플 테스트를 해가지고 맞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럼 괜찮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동 공급을 해서 들어갔는데 사장님 이거 약간만 이 성분 조금만 올려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뭐 속도도 반응 속도도 빠르고 괜찮겠네요. 그래가지고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신통장이에요. 그런 아이템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머리 아픈 것이고 그래 문제가 되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고 내가 하는 기준은 뭐고 네가 생각하는 반응 속도는 뭐고 내가 생각하는 반응 속도는 뭐고 복잡해지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그런 거 하실 때는 이게 프로핏에 딱 이거 되는 것보다 얼마나 서로 이제 상호간에 이걸 딱 맞춰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서서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하실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실 경우가 생겼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제품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 치열한 건 보통은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많이 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 결제 리스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뭐 수입 수출 무역 이래서 하시는데 정말로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냥 집에서 좀 쉬면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전환을 생각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냥 더 공부하고 그냥 뭐 더 때를 기다리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쫙 밀어요 지금. 그래서 한 2주 시급했거든요. 다 중국에서 있는데 결제를 안 돼요. 나 아까 말씀드린 돈 빨리 줘야 돼요. 친구이 후배한테 은행에 있는 친구한테 이거 이렇다 나발이고 이 친구가 그 대출 나는 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형님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순한 친구 착하고 자기가 최근에는 그냥 비톡촉하는 사람만 된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돈 내라 하고 그래서 준다 했다가 안 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 그냥 자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국내에 하는 뭐 지금까지 이끌었던 산업들 자체가 그대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출하는데 내가 저쪽 업체에 대한 그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수입할 때 저쪽 소싱하는 저쪽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많이 받고 하죠. 그냥 보통 아까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내가 그 스위스에 저기 그러니까 어디 유럽에 내 물건을 이제 선별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업체에서 뭐 괜찮은 업체가 많은 거예요. 뭐 다 찾았는데 저기서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저기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그게 숙제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막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니 진짜 경험 있어? 라고 하면서 비엘 한번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니 수출했던 거 비엘 한번 줘봐. 그럼 이것도 보여주고 감추고 이럽니다. 니는 이거 뭐 일단 서류를 내놔라, LOI를 내놔라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냥 진정 같은 거 바로바로 줘요. 미리 실적 있다 라고 하면서. 네, 그런 이제 서로에 대한 그 크레딧을 갖다 체크를 하는 거죠.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어디 업체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조사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 재무제표라든지 찾아보면 있고 돈을 얼마 내면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 부채가 얼마인지 뭐 소문은 어떤지 여기 다 물어보고 또 외국에서 뭐 할 때는 이제 큰 아이템들을 하고 할 때는 그걸 이제 보통 듀 딜리전스라고 이 업체가 나한테 맡기는데 저 업체한테 맡기는데 저 업체가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렇지 않은 업체인지 그걸 갖다 조사해 주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이 업체에 그 주거래 은행이 있다 그러면 그쪽 통해 가지고 뭐 조사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걸 아주 잘 하시고 스타트를 하시는 게 낫지 막 들뜬 마음에 그냥 됐다고 해가지고 결제 조건 뭐 이렇습니다. 아이고 뭐 전체 주셔도 됩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처음 스타트 하실 때는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일단 됐다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게 매장거래, 해외거래 매장거래가 국내 같으면 쉽지가 않아요. 일본은 어떠냐?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결제를 물건 공급하고 나서 3개월, 4개월 있다가 주고 그냥 뭐 하기 싫으면은 뭐 안 하고 근데 이게 뭐 어떤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이제 일본 회사가 제가 이제 지사를 하고 있는 일본 회사는 아직도 해외에서 이렇게 소싱을 많이 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더 국내에도 유명한 업체들이 있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스타트를 하는데 결제 조건을 어설프게 맞춰왔는데 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 국내에서. 그래서 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그거는 아니구나. 어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라도 마찬가지일 건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납품 후에 60일 있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글로벤유가 이 조금 더 공장에다가 납품을 60일 있다가 그것도 해줘요. 대신에 나는 어떻습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먼저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땡겨오죠. 땡겨와가지고 돈 지급을 어딜 합니다. 4천만 원, 6천만 원 벌써 지급됐잖아요. 자, 6,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납품 후에 60일 있다가 납품 후 6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랑 신용장 거래 요구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용장 같으면은 그 얘랑 이렇게 신용장 거래가 불가능해요. 두 개 다 국내 업체니까 신용장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로컬 LC는 해외에서 일단 LC가 일단 들어와 가지고 로컬 LC가 그냥 이렇게 둘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로컬 LC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LC한테 어차피 설명을 드리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신용장 거래 요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용장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신용장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국내에 이제 등록 된 업체이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뭐 현금으로 해도 수익을 싸주면은 뭐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60일 딱 지나가면 안 됩니다. 돈 안 주는데. 안 주는데 그건 많습니다. 이자 쳐주냐? 이자 쳐줍니까? 안 쳐주죠. 전부 다 어려워, 지금 다. 60일 있다가 신용장 거래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러면 내가 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싱가포르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싱가포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글로벌 싱가포르하고 그 얘하고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쉽냐? 해외에다가 뭐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도 쉽지 않아요. 싱가포르이 가장 만들기 좋은 장소긴 하지만은 여기 들어가면은 뭐 조건들이 많아요. 뭐 저기 뭐 매니징 디렉터는 현지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진짜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름은 누구를 뭐 현지인 이름 뭐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뭐 많아요. 그리고 매년 그 레지스트 하는데 수수료 들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거 내가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정도 애가 하려면은 국내에 충분한 업체들이 LC를 해줄 만한 업체도 생기고 이런 이제 바이어들도 여러 개가 생기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자,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부담감, LC 수수료 부담, LC도 뭐 이렇게 수수료가 들고 하는데 신용장 내부를 하고 하면은 서류가 이렇게 쫙 저쪽에서 이제 수출하는 업체가 이제 배 물건 다 실어가지고 물건 똥똥똥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서류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서류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본을. 저쪽에서 원본을 보내면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스캔해가지고 보내지만 쫙 보고 물건 문제 없으면 이렇게 돈 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서류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은행에 들고 가는 거예요. 은행에 들고 가야지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 해주죠. 그러면은 내가 저기 한국에 있는데 그럼 저 누구의 뭐 지사의 누구를 그러면 둬야 되냐? 그럼 서포트 해준 사람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이 지사를 갖다가 저 뭐 물가는 사람이 앱에다가 싱가포르 같은 것들을 만들고 뭐 전부 탈세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런 이유도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를 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로컬 LC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저 사장님이 저한테 그 물건을 팔았어요. 수출하는 업체하고 제가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신용장 모르시는 분들도 뭐 있다고 했었죠. 다음에 설명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서로 이제 뭐 서로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니를 못 믿어, 너도 나를 못 믿어, 뭐 이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을 둘 다 세우자. 그러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은행은 믿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서 물건을 다 보냈다. 물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다 보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니구나. 제가 산 사람이구나.
제가 사는 사람이니까 신용장을 열어요. 네가 물건만 보내면 나는 돈을 보낼 준비를 했어. 이렇게 하고 신용장을 딱 엽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다 가면은 이제 저 사람은 돈을 받는 거죠. 서류가 다 가면이 아니고 저 사람이 신용장이 딱 열렸다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건을 오케이 물건만 만들면 돈이 들겠구나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내가 큰 엔진을 만들어요. 엔진을 만듭니다. 엔진을 만드는데 10억이 듭니다. 엔진을 다 만들고 나면 10억을 준대. 엔진을 다 만들고 나면 그러면 결제는 언제 받는 겁니까? 결국은 물건 다 만들어야지 이 결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10억을 이래가지고 만들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들어온 LC를 가지고 로컬 LC를 배운 겁니다. 이 자기 밑에 있는 업자들한테 LC 열렸으니까 로컬 LC를 열어가지고 자기도 일단 신용을 땡겨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컬 LC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 흐름,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자 거래를 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 리스크들, 이런 게 LC로 하면 해결이 되는데, LC로 하면은 요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 페이먼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넣으라는 거죠. 싸게 넣으라는 것도 있고, 이제 수수료도 좀 들고, 그런데 이제 리스크는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벌 거를 예를 들면 15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실 때 쫙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200만 원, 150만 원 이 수치가 아니라 이 60일 뒤에 어떻게 될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은 수출자, 그다음에 은행 수입자 있으면은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입 대금 결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구매 대금도 새로운 대출도 해주고, 은행에 사업자를 하면은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하면 대출도 해줄 수 있고, 충분한 또 담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신용장에서 지금도 은행에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론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하고 다른 거 돼가지고 은행 가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은행 가서 이래 내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그 은행이 안 합니다. 전부 다 웰컴이니까 다 설명 잘 해주실 거고, 또 실제랑은 갭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요. 필요한 부분은 각각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금 지식이라는 것은 그 전문가들 영역까지 보는 게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걸 갖다가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고 어디 가서 정보를 득하면 되는지, 그것도 큰 지식입니다. 운송회사, 그 다음에 배로 갈 수도 있고요. 항공으로 갈 수도 있는데, 포워드란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물건을 배로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은, 제가 한진해운 없으지만 한진해운에서 나오고 STX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포워드들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포워드들이 화물은 이렇고, 어떤 화물 종류는 어떤 거고 등등등등을 말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서치를 해줍니다. 서치를 해주고, 그 좋은 걸로 주세요, 가격. 그러면 가격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근데 이런 운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CIF로 한다, FOB로 한다 라고 하면은 운임들이 CIF로 한다는 말은 제가 배에까지 실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보내주는 일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큰 아이템들을 하게 되면은 서로를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석탄 7만 톤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계약 때는 CIF를 요청합니다. 한전에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 내가 FOB로 거래를 한다면은 자기가 FOB 여기 한국까지는 공급을 하는 거예요. 물건 하면은 배를 보내가지고 한전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실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전에서 왜 CIF로 하냐 그러면은 FOB로 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배를 통통 보내요. 예? 인도네시아까지 배를 탁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듀딜리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보냈는데 배는 줄과 잡아가 보냈는데 업체가 세월하니 뭐라요? 물건 공급할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야 너가 이거 배 잡아가 너가 보내. 딱 태양까지 누가 딱 보내. 태양까지 누가 갖다 줘. 그런 이제 그런 이유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또 저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선사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배를 잡겠다 뭐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그걸 이제 대충 아시면 되고요. 포워드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포워드에서 전부 다 배도 수배를 해주고 언제 들어가는 배가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가까워가지고 부산에 들어오는 게 항상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몇 개밖에 없고, 예? 하고 또 뭐 안개 낀 날도 많고, 그래가 배가 뭐 못 뜨는 경우도 많고. 근데 나는 물건을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물건이 배가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지고 여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딜레이가 들어가면 여기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딜리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그런 걸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마진을 주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에 대한 커미션들도 엄청나죠. 예를 들어가지고 잡으면 포워더들인데, 포워더들한테, 야, 하고 있어. 야, 이거 갖다 줄게. 이거, 뭐, 컨테이너에서 하나 잡았어요. 컨테이너 벌크를 합시다. 벌크라면 7만 톤을 싣는 거예요. 배 안에 7만 톤을 다 싣는 거예요. 그럼 2억 3억씩 이렇게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2억 3억 받으면 1,0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중간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그건 뭐 부동산 아줌마 다 나쁜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중간중간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워드들이 다 찾아줘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래서 저런 것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잘 안 바꾸죠. 항상 나 이분하고만 하면은 이분하고만 거래를 하고 이분한테 부탁도 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포워드입니다. 요새는요, 또 처음에 본인이 이제 원가 산정하고 이럴 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야, 이건 여기서 미국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못하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포워드사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까지 이렇게 갈 건데, 얼마 정도 가냐? 불친절해요. 희한하게 되게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직 대업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고 출발항 입력하고 도착지 입력하고 출발일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견적을 제가 보내줘요.
항공은요, 이게 저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했을 때 부피로 예, 하고 이게 두 개를 그걸 같이 해가지고 어떤 이게 비중이 많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뭐 무슨 일 하는 건지 알겠죠? 저거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이고 이제 괜히 포워드한테 전화해가지고 조금 불편하시고 이러면은 저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시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하면은 일단은 무역 시민 관련돼서는 대충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가능하시면 이제 뭐 네트워킹 하는 시간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